지규현 판사가 서울에서 이런 데를 다녔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박주민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에게 이제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예. 뭐냐면 지방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지방 법원에 재직 중일 때도 그 지역은 너무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몇 군데만 취재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서도 이 사람은 다녔다. 이런 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제보가 법원 관계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지금 특정을 안 하고 있지만 법원 안에 지규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대충 알아요. 그러면 이 조사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법원 내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법원 스스로 자정 기능이 살아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지규현 너무 민주당이 제기하는 거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오늘 나온 사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오늘 예.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희대 대법원이 선거 개입하는 이 판결을 내린 이후에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확 올라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지규현 판사 관련된 이 이슈도 결국은 국민들이 더욱더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26일에 있을 전국 대표 법관회의, 이 법관회의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야, 뭐 입법부가 사법부에게 지금 공격을 가했다. 우리 사법부도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흐른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오는데, 정말 지금 이 판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오늘 그 지판사가 발언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뒷조사 그 부분이 뭐랄까 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거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디 감히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성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기관이고, 근데 감히 뒷조사를 해서 뭐 나를 뒷조사해? 그러니까 그건 다 의혹이고 다 음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발언이거든요. 잘못하면 당연히 우리 모두 다 규명이 돼야 되고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뭐 잘못했으면 그만 합당한 또 뭐 상황이 또 벌어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누가 봐도 이제 뻔히 보이는 이제 사진도 공개됐고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한데도 이걸 그냥 뒷조사, 나에 대한 음해, 의혹 이런 식으로 딱 치부를 하고 넘어가는 게 과연 이 사법부 자체가 갖고 있는 인식이 약간 이 국민에 의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심판하는 자격을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헌법 11조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없죠. 있어요. 예. 그 누구도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잘못하면 범죄적 행각을 벌였으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받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대한민국 법치 체계인데, 우리는 법대에 있고 우리는 검찰이고 우리는 사회적 특수계급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따위는 국민들은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감히 언감생심 넘보지도 마. 그게 지난번에 있었던 그 검사들의 스타모빌리티 사건, 예. 99만 원 세트 이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세요. 그래서 검찰 개혁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야 이거 법원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이런 결심들을 온 국민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아까 우리 최혜정 의원께서 이 뒷조사란 말을 지규현 판사가 직접 썼잖아요. 뒷조사 뭔가 굉장히 그 음모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다라고 보는데, 이런 표현을 과거에 검찰에서 왜 판사 사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 범정이라고 불리던. 네. 예.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 니들 우리 뒷조사했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았었어요? 판사 사찰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법조인들 자기들끼리 뭐 이게 검찰이 됐고 뭐 사법부 법원이 됐고 자기들끼리 뭔가 권력을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할 때 같은 그런 느낌이 이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대에서 판사가 자신의 개인 비위에 대한 입장을 뭐 소맥, 삼겹살 이런 얘기 언급하면서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은 공사 구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사진이 공개되고 이런 논란이 생겼는데도 지금 오후 재판 하고 있다는 것부터
향후에 있을 이 내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기현 판사 개인이 먼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을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긴 시간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당장 즉각적으로 업무에 배제돼도 모자란 판에 약간 일종의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이런 사태는 저는 좀 심각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건 지기현 판사가 자체적으로 내가 이제 빠지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저는 조직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상식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즉각적으로 이 감찰과 조사에 착수를 하고 즉각 배제를 했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기현 판사가 본인의 입장을, 그러니까 일종의 왜 나를 이제 뒷조사를 하고 나를 음해하냐라는 식의 입장을 이 법정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것도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해명을 하고 싶다면 감찰 과정에서 할 얘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 어떤 정당과 판사 간의 대립처럼 보이게끔, 그렇죠. 혹은 본인을 향한 공격으로 이것을 대중이 인식하게끔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저는 지금 이런 구체적인 사진까지도 공개가 됐고 앞으로도 뭐가 더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그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규현 판사의 품행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사가 취재 중인 걸로 알아요. 예. 그런데 그 회사들이 세게 보도를 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걸 법원에 대한 공격이라고 회사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팩트 체킹을 분명히, 이건 너무 중요하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취재해서 혹여라도 아니면은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 차원에서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법원과의 관계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검찰과의 관계 때문에 검찰 맞아요. 출입 기자들이 자기가 부장검사인 줄 알고 기사 스스로 수위 조절하고 막 이런 것처럼 모든 언론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 언론이 이렇게 그 권력에 협조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기득권 카르텔이 이런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정 정도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가차 없이 보도하시라. 예? 이런 거 봐주고 법원과의 관계 이후에 취재원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눈 감고 적당히 짬짬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비상계엄 사태까지 예. 맞게 된 거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 보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뭐 나오는 내용들 보다 보니까 뭐 유튜브 채널 내용을 뭐 검증한다 그렇지 않는다 이것과는 성격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오히려 지기현 판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전 들었습니다. 그러면 물론 뭐 인간 관계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있고 해서 친해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을 보자라는 거죠. 이 본질을 두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법원과 어떤 정당의 대립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눈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본질을 흐트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그 현재 저희 뉴스다이브 동접자가 9,900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10,000명 한번 찍어봅시다. 찍었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10,000명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사진 괜찮네. 우리 다른 아이템 할 때도 이 사진 계속 띄워놓으면 안 될까?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TV 토론 잠시 언급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매력 있거나 감동적인 TV 토론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글쎄 왜 저렇게 할까? 일단 아니, 저는 토론할 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오늘 용산역에서 이제 그 시민들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예. 일단 50대, 60대, 70대 유권자들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 그래도 똑똑하고 하버드 나왔으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얘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 배웠네. 예, 일단 태도에 대한 문제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40대 이제 유권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 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공통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제 이분들 말씀하시는 바 핵심은
넌덜머리 난다. 예. 그만 싸워라. 예.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다 비상계엄까지 겪은 이 마당에 뭘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겠냐. 여기서 이제 그만 싸우시고 예. 여기서 앞으로 미래 비전 뭐가 있는지 그걸 가지고 건강한 토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연 말단적인 진짜 콩알만한 이슈 하나 놓고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갑론을 봐. 그리고 왜 상대방한테 숨도 못 쉬게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해 보인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TV 토론 그냥 우리 총평만 하고 맙시다. 이거 하나하나 강론 들어가기에는. 예. 사실 이미 뭐 네. 다 재탕에 3탕에 4탕에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저는 그래도 여유롭게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처음에 이제 초반에 좀 공세가 있었지만 어쨌든 또 후반부로 갈수록 이재명 후보를 타깃 삼아서 사실은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공세적으로 했는데 그게 뭔가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춘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대답을 듣고 대화를 하는 방식의 토론이라기보다는 그저 어떤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어떻게든지 상처 입히겠다. 모진 말로 독한 말로 몰아세우겠다. 그리고 어떤 네거티브든 불사하겠다. 사실 이제 토론회 끝나고 나서 계속 그 팩트 체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뭐 이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준석 후보가 한 발언들 중에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거 민주당에서도 즉각적으로 내고 했는데 어쨌든 아니 이렇게 토론회에서 사실이 아닌 발언들을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로 어떤 공세를 계속 이뤄가는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무섭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거에 비해서 저는 그래도 여유로운 모습으로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대처를 잘하는 그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좀 빛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 어제 TV 토론의 형식이랄까요? 뭐 시간이 주어지고 주도권 토론이 있고 뭐 몇 초 안에 답을 해야 되고 그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주제는 큰데 네. 그거를 답할 수 있는 그 물리적 여건이 사실 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존재감을 또 드러내야 되는 또 그 책임감도 당연히 네.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당연히 타겟은 뭐 이재명 후보한테 집중이 되는데 뭐 지지율 1위 후보의 뭐 숙명 같은 거니까요.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다만 그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듯이 이제 프레임 같은 것들을 이제 짜서 공격을 하는데 뭐랄까 답정너 같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든 됐고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뭐 100조 AI 100조 뭐 생각 없으시군요. 이렇게 넘어가고 약간 이제 그 물론 그 토론회 자체 틀의 한계도 있겠지만 뭐랄까 정말 우리는 언제쯤 심도 있는 정책 토론을 볼 수 있을까? 사실 토론회가 그렇게 우리가 언제 그런 토론회가 있었던가 싶은 생각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라가 거의 그 백척간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경제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좀 치열한 논쟁이나 토론이 있어야 될 상황에 이게 약간 정치 공세나 뭐 공방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어제 토론회를 보고 이렇게 신문들이 기사를 쫙 썼잖아요. 기자분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듣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셨죠? 그게 직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복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런 말이 흘러가듯 지나가긴 했었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큰 주제들이 굵직한 것들을 좀 이제 잡혀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쭉 다 듣고 다 봤지만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그걸 다 하나하나로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그 대부분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권영국이라는 후보를 알게 됐다라는 분도 제법 있으셨던 것 같고 권영국 후보가 이제 토론 시작을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이 윤석열이 내란 사태 우두머리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 국민들이 퇴출시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던 부분들이 가장 저는 또렷하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맞아요. 물론 주제가 경제였기 때문에 경제 관련 이야기를 뭘 할까라고 봤는데 어떤 단어들만 빙빙빙 돌 뿐 그 어떤 속 시원한 솔루션도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니요, 저는 그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권영국 후보가 명징하게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라든가 노란봉투법 문제라든가 또 차별금지법 예. 문제라든가 의제를 아주 그 분명하게 했고 저는 어제 보면서 쌍쌍 파티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70년대 대학 다닌 언니들 고고장에서 쌍쌍 파티 많이 했는데 네, 뭐 쌍쌍 어제 파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 그렇게 하고 또 저 권영국 후보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 토론은 볼만했습니다. 예. 볼만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면 저 정도의 품격을 갖추고 토론에 임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딱 말아버리고 한 사람은 계속 보고 읽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읽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저는 이제 권영국 후보의 존재감도 알렸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좌표를 알려준 측면에서는 권영국 후보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한번 좀 짚고 싶어요. 제 주변에 정치 잘 모르시거나 정치에 관심 크게 없는 분들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예전에 그 사이다 맛이 없어졌냐.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보다는 그 각각의 태도나 캐릭터가 먼저 와닿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준석 후보는 소위 말하는 저분이 왜 비호감도 1위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응 방법이랄까요? 전략에 대해서 최혜정 의원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말려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그 후보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격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공격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프레임이 있고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을 하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 입장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말려들지 않으려고 이제 뭐 극단적이시네요. 막 이런 식으로 퉁치면서 약간 이제 아예 그 뭐랄까 레벨을 약간 다르게 넘어간 거니까 오히려 뭐 그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 참다 보면 한계가 오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도 어제 좀 참다가 한계가 오신 순간들이 보였는데 참다. 네,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어쩌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 특별법 그 주 52시간 예외 그거를 두고 이제 설전을 벌이다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후보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3개월 유연근무제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냐. 그것도 김문수 후보는 인정을 하죠. 그게 정부 입장이었다 이렇게 했더니 김 후보가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근데 뭐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전 거기서 좀 약간 사이다를 느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 공격하고 싶은 걸로 공격만 할 뿐이지 그 뒤에 어떤 뭐 근거도 없고 뭔가 논리도 부족하고 그냥 오로지 색깔이나 아니면 갈라치기 하거나 왜곡하거나 뭐 가짜뉴스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거 말고는 저는 그렇게 유의미한 공격은 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어제 TV 토론이 첫 TV 토론이었습니다. 주제가 경제였고 이제 또 두 번의 토론이 더 남아 있습니다. 사회, 정치 이렇게 각각 분야를 나누어서 TV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TV 토론을 보고 나서 뭐 지지 후보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다 그래요. 네. 오히려 그 지지 강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있을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전반적인 그 평가들이 오늘 다 나왔고 두 번째 토론은 또 후보들이 어떻게 준비할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세장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이 따로 움직이지만 후보들이 서로 마주해서 있는 그 시간에 뭔가 확실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제 그 토론회 보느라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앞부분을 놓쳤다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예. 뭐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 있는데 마지막 회 어제 최종회였거든요. 그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네. 제 직업의 비애였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자, TV 토론 얘기까지 했고 지금 TV 토론이 어제 있었고 오늘 뭐 직영 판사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 주말 사이에도 일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기념식 현장에서 오갔던 얘기 중에 뭐 개헌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입당, 네, 그리고 지지 선언, 그리고 윤석열의 국민의힘 탈당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모두 뉴스거리잖아요. 근데 이 뉴스들이 아주 먼 옛날 뉴스 같이 느껴집니다. 옛날 일 같아요. 네. 네. 그냥 요 얘기만 좀 할게요. 이 대선판이 펼쳐지기 전에 반명 빅텐트라는 얘기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텐트가 반대쪽에 치고 쳐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오늘 기사 잘 썼더만요. 결국은 이재명이 먼저 했다.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했고 그리고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전 의원도 지금 뭐 민주당 쪽하고 접촉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김계리 변호사는 저쪽 국민의힘에 네. 입당을 했어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쭉 보면 모르겠어요. 이 대선 기간 동안 확실히 이재명 후보를 위시로 한 민주당이 판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권오을 의원을 비롯해서 그렇죠. 한나라당, 그러니까 진짜 옛날 고색장현 한나라당 언제인지 20년 전 제가 찾아보니까 전화번호가 017, 011 막 이렇던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먼저 이제 TK 지역 출신들 의원들이 먼저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그리고 아마 국민의당 출신들 의원들이 뭐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서 더 많이 이석현 부의장도 아마 좀 움직일 것 같던데. 그렇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더 어떤 오늘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이제 오늘 지지 선언을 했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그 새터민 그런 분들도 또 지지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뭐 다종다기한 그야말로 이제 빅텐트는 이쪽인 거고 저쪽은 보면 오늘 보니까 홍준표 시장 하와이 파견단 가니까 바로 파란색 옷으로 바꿔 입고 푸사를 바꾸셨어요. 오지 마라 하와이. 뭔가 대단히 컬러에 예민하다. 예민해요. 예. 그 페이스북이 색깔 자체가 푸른색이잖아요. 그렇죠. 파란 넥타이, 파란 양복 이렇게까지 깔맞춤을 하실 줄이야. 감각은 있으신 분이다. 참 이분이. 홍준표 전 시장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뭐 법치나 뭐 자유 이런 우리가 평소 얘기했던 이제 보수가 중시한다고 하는 가치를 이미 저버린 지가 오래됐고 그럼 그것을 어디서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민주당이 빅텐트를 칠 수밖에 없는 게 갈 데가 없어요. 그 보수에 속하신 분들, 그 보수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은 그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들이 입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축소가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유주의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다 포용할 수 있다. 포괄한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저는 그리고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칙이 있는 정치를 하는 세력과 원칙 없이 어떤 이해관계, 뭐 본인들의 손익계산 이런 거에만 집중하는 세력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가치와 신념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가 갈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근본적으로 상식과 비상식의 그 경계가 너무나 뚜렷하게 생겨났기 때문에 민주당이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세력이 저는 우리 당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이 말 했잖아요. 5월 17일 날. 이번 선거는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전체주의 독재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질서, 헌정질서를 반드시 회복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 선거를 전국민적인 집단지성의 힘으로 지금 치르고 있다. 제발 이제 조용히 좀 하셔라. 예.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프레임 짝이 안 말려든다. 국민들이요. 한심한 거예요. 진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의 주장을 이제는 그만 좀 하시라. 전 백의종군에는 안 주무셨나? 백의종군이란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잠깐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잠깐 떠나 있을 테니까 선거 이겨라. 이런 거잖아요. 거의 뭐 엄마가 보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약간 그 흰 옷 입고 나올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저 이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 김문수 후보 선대위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사기당하면 사기친 놈이 나쁜 놈, 2번 사기당하면 사기당한 놈이 바보, 3번 사기당하면 그때는 공범이 된다라는 명대사를 채널에 남기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비단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하는 일만을 두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이 자리 잡혀가는 과정에 저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우리 오늘 2부에서는 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도착하셨습니까? 예.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좀 끌었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빨리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저 직영 판사 사진을 안 올리니까 동접이 좀 빠지네요. 신장식 의원 오시면 관련 이야기 다시 하고 사진 다시 띄우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1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혜정 의원, 장윤선 기자 그리고 박성민 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